오늘 장 끝날 때쯤 한 오후쯤부터 해서 장 끝나고 나서까지 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면서 시끌시끌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남북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까? 성사 가능성과 수혜주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그 이슈 자체를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6월 달에 이번 달 말에 G20 회의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분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요번에 어쨌든 딜이 있어도 완전 대박 딜, 빅딜이라기보다는 뭐 스몰 딜이나 그 정도로 좀 작은 타결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에 또 예전처럼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좀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좀 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정, 동아시아에 있는 일정으로 본다면은 일단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으로, 그죠?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G20 회담쯤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진영과 진영 간을 만나는 것들. 제가 지난번에 중국 팀과 우리 미국 팀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미국 쪽에 좀 가깝죠. 근데 이제 진영과 진영 간의 만남이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고, 한미 정상회담이야 뭐 우리 그죠? 같은 동맹국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부여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끼느냐 못 끼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갔었어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오후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6월 달 말에 남북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 그러니까 뭐 안 열린다 그런 얘기는 하진 않고 지금 접촉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 상태가 됐어요. 자, 일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던 뉴스들인데요. 보시면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왜 우리 예전에도 갑작스럽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또 연락을 해서 갑작스럽게 만난 적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만남이라도 어쨌든 진행을 하는 게 현재 우리 완전 경직되어 있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들이 너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만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북한 뉴스는 사실 약간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굉장히 위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도 그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예전 같으면은 단거리 미사일이 뭐 서울까지 도달을 하고 뭐 부산까지 가느니 마느니 일본까지 가느니 막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뭐 군사 훈련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서 덮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전 세계의 관심사가 북한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에 쏠려 있기 때문에 혹은 미국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지금은 약간 뒤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관련주도 다 못 가고 있고 문 대통령의 기본 정책이었던 한반도 평화라는 게 지금은 완전 정체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 한 2, 3개월 동안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뚫어줄 만한 그런 기회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일단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그 전에 요거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남북경협주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이거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주가의 흐름이에요. 올해 1, 2월 달에 시세를 어마어마하게 냈다가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 지금 대부분의 남북경협주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오늘 11시 반 공개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힘든 구간으로 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많이 내려왔고 바닥이 나왔고 이제 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고요. 다음 한 종목도 보여주세요. 이 종목은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예전에는 남북 경협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뭘로 올라갔었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남북 경협주 종목들이 주가는 바닥이에요. 다 굉장히 쌉니다. 예전 가격 대비해서 낙폭 과대예요. 낙폭 과대라는 말은 그냥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과대.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 낙폭 과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든 붙으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도 원래 그동안에 남북 경협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남북 경협이 정체되니까 가지 못하다가 돼지열병이라는 테마를 만나서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뭐 정치인이랑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회적인 뭐 그런 것들, 정부 정책이랑 엮여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들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좋은 재료가 나와서 붙기만 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만남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잘 된다고 하면은 저기에 있는 종목들 지금 바로 보시는 이 종목처럼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내용이 우리 최근에 북한을 둘러싼 주변 이슈들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5월달에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2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악재였지만 사실상 그냥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고 있죠? 아, 북한이 지금 나 좀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구나. 관심을 좀 요청을 하는구나. 근데 대부분 어땠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승인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저런 부분들이 일단 통과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북한이 지금 400만 톤 이하의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또 이렇게 배짱 아닌 배짱은 좀 부렸는데 러시아에서 최근에 400만 톤의 밀인가요? 대북 식량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뭐 저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걸 또 좀 더 당위성을 붙여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아에서 5번째로 발병을 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또 이제 공동 방역에 대한 얘기들까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 북한에 있는 어떤 야생동물 같은 것들이 남측으로 와서 전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식량난이 원래 힘들었는데 저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교류 자체가 지금은 되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힘이 이렇게 닿았던 건 아니고 정황상 저런 질병이나 저런 주변의 조건상이 지금 남북 교류가 이어지기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 아까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 70% 이상이 북한과의 어떤 평화보다는 경제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북한과의 교류가 돼서 북한의 경제 그런 이제 교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북한 쪽에도 어쨌든 우리가 루트를 뚫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결국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진행되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교류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올라갈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관련주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올라갔던 사례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종목을 보여주시면은 요거는 지금 이전에 이제 올라갔던 그 테마들 한번 모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식량 지원 관련된 종목들, 뭐 농업, 사료, 비료 이런 것들 우리 작년에 한참 얘기 많이 나왔던 테마들이죠.
그리고 영유아 용품 관련해서 이 종목은 저출산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의약품 지원에 대해서 이제 제약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참 처음에 잘 나갔던 것들이 철도, 그죠? 철도 같은 것들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서 전력 송전 관련주도 있었고, 진짜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자원개발주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철도나 이런 것들은 착공식을 했지만 그때 사반번 푸고 나서 더 이상 진전이 없죠. 끝이에요, 그게. 교류가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뭐가 있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하기에는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승인을 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량 지원이나 영유아 지원이나 의약품 쪽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세 번째인 의약품 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 바이오나 제약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쪽을 추천드리고 싶기는 좀 그렇고, 첫 번째인 식량 지원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미 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는 많은 거부감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영유아 쪽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어느 쪽이 될지는 저도 좀 약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을 좀 몇 개 살펴봤는데요. 차트 좀 몇 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식량 지원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아까 남북경협주 차트 보여드렸지만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재료가 아직 붙지 않아서 횡보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의 경우는 저기 선을 쭉 그려놨는데 무슨 선이냐면 고점을 그냥 연결해봤어요. 고점을 쭉 연결한 상단 우리 추세선이라고 하죠. 그 자리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주가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더 잘 가죠. 그래도 지금 이 종목도 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그죠? 그동안에 많이 눌려있던 구간들에서 대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종목을 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죠? G20 회의 근처. 그러니까 G20 근처 혹은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6월 7일이죠. 7일이니까 시간상으로 한 그죠? 2, 3주 정도 기간을 보고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또 빨리 반영이 된다면은, 그죠? 빨리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보다는 저렇게 이미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붙은 종목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이 종목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안내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는 이 차트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적 차원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는 다른 남북 경협주랑 비슷해요. 지금 완전 바닥에서 횡보만 하고 있고, 작년 저점 만들었던 구간까지 또 내려와서 거의 이제 쌍저점, 두 번의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에 기존에 투자 들어갔던 사람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니까 전저점까지 내려가니까 물량을 털어내고 있어요. 이거 팔고 뭐 어떤 거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무역전쟁 수혜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신용잔고도 같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예전에 남북 경협으로 한때 많이 각광받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못 갔던 이유가 개인 수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좀 무거웠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해소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아직 시세가 붙지는 않았지만 붙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적 차원에 관련된 남북 경협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현재 차트상의 자리로만 봐도 어떠한 재료든 붙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꼭 사야겠다.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내용들보다도 평소에 제가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미 올해 초부터 반도체나 IT에 대한 강조도 충분히 드렸고, 최근에 그 종목들, 특히 5G 통신 장비주 이런 것들이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최근에 시세가 붙어서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봤자 예전 같은 그런 수백 프로짜리 시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1월달, 2월달 사셨어야 지금 수백 프로 수익이 났던 부분들인데 이미 그거를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께 계속 소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기회는, 대박의 기회는 바닥에 있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이 필요하신 종목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들 문자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